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다우지수에 이어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미국 빅테크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실적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더 높아질 전망인데요.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고가를 다시 썼죠. 네, 오는 25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흑자 전환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삼성전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 머문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지수의 제자리 걸음 속에서도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왕좌의 복귀에 한층 더 다가서는 모습이었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차세대 AI 반도체 주인공은 나야나입니다. HBM을 이을 차세대 메모리 CXL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선점을 위한 불꽃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AI 시대의 고성능 메모리 강자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를 스마트폰뿐만이 아닌 태블릿 PC, 워치, TV 등 삼성전자의 모든 기기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소비자 중들의 기분 좋은 질주도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은 CXL 관련주가 대장이었는데요. 오키스 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레오셈과 엑시콘 등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온 디바이스 AI도 삼성전자의 AI폰 호평이 이어지며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제주 반도체가 신고가를 다시 썼고 리노공업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등이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실적 발표 앞둔 테슬라 2차 전지주 바닥 멀었납니다. 다가오는 24일 미증시 마감 후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비용 증가로 부진한 성적표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양극재 대표 업체인 에코프로비엠도 LNF에 이어서 4분기 영업 적자가 추정이 되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악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는 반도체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죠. 네,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동반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4분기 적자 전망이 나온 에코프로비엠은 10% 급락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도 50만 원 선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겹겹이 쌓이는 악재에 바닥을 가늠하기 힘든 2차 전지주, 방어적인 포지션을 잘 구축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AI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제주반도체와 오킨스전자, 에코프로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차세대 AI 반도체 주인공은 나야나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지금 HBM을 잇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각광을 받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까지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이라도 좀 잡는 게 과연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길일지 아니면 조급해하지 않고 숨고르기의 순간을 좀 기다려야 할지 올해 시장 확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해보아야 할까요, 부장님?
예, 일단 뭐 AI가 활성화되면서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HBM을 탄생시켰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자체적인 AI 기능을 탑재한 뭐 스마트폰도 조만간 이제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향후에 뭐 PC라든지 스마트워치 등으로 더욱더 확장성 있게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CXL 역시도 아직까지는 뭐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향후에 CXL 2.0 버전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올 하반기부터는 일단 폭발적인 좀 성장세까지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그런 시작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이 일단 물론 뭐 많이 좀 많은 부분 선반영을 시켜가면서 좀 빠르게 좀 올라간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갤럭시 24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이제 끝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최근에 이러한 쏠림 현상 이렇게 특별한 그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은 시장 상황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소수의 섹터로 쏠림 현상이 더욱더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역시 추세적으로 조금 더 이런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현재는 딱 그 적합한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한참 뭐 열광했었던 2차 전지주의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이게 명확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아직은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은 여지는 남아 있으나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조금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미장에서 뭐 엔비디아, AMD,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정말 빨간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쉼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라던가 CXL이라던가 이제는 용어가 조금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야인데 분야별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종목을 선별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 온디바이스 AI 부분이 HBM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AI 부분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HBM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CXL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AI 관련된 부분에 소위 말해서 HBM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실적은 올해도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의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주가가 이미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실적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면 HBM 관련된 종목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방금 우리 김성준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 안에서 오키스전자라든지 네오셈, 엑시콘, QRT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CXL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기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어떻게 될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쪽은 이번 실적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의 관심권 자체, 소위 말해서 향후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시금 얘기를 할 때 그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부분은 차라리 그쪽으로 보기보다는 시장 확장성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해서 기계 한 대당 전부 다 AI를 붙이려고 그러니까 저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면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키자마자 꺼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갤럭시 S24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소위 이제 번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돌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저장 용량 자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낸드 프레시 메모리라든지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오늘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가 된다면은 소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전 프로라든지 하는 부분이 AI까지 감안이 되면 굉장히 또 놀라운 세계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나무가라든지 하는 종목군들도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CXL 같은 경우 너무 좀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쪽은 일단 젖혀두고 HBM에서 AI 반도체가 확장될 수 있는 그 확장성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종목군들이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AI 시장의 가속도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AI 반도체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좀 빠르게 출발을 했던 제주 반도체 그리고 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한 오킨스 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지금 보내주신 사인을 보니까 아직은 다 고사인을 주셨거든요. 어떤 의미로 켜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훈풍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언제 쉴까 싶은데 안 쉬고 계속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 김성룡 부장께서는 지금 고 사인 어떤 이유로 주셨을까요? 예, 사실 뭐 한 달 전쯤에도 이제 매도의 기술에서 제주 반도체 한번 했을 때도 네. 신고가였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한 2배 이상 지금 상승을 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뭐 거의 대장주로 좀 군림을 하고 있는 그런 저전력 반도체 회사고요. 물론 이제 본업도 좀 탄탄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사실 이 시가총액 급등에 따른 그런 부담감도 상존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말씀을 앞서서 드렸던 것처럼 현재 뭐 시장 분위기에는 여전히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추세적인 그런 흐름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좀 추세적으로 보자 고사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준혁 대표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제주반도체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온디바이스 AI 구현의 필수적인 저전력 반도체 성장성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 폰에 대한 호평이 커지면서 기대감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주요 공급사나 올해 좀 레벨업되는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번에 S24를 1억대 이상을 또 팔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전에 이제 순위가 좀 밀렸다가 다시금 S24로 인해서 순위도 다시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아이폰 쓰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갤럭시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도 일단 있는 걸로 봐서 큰 반향을 일단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CES24에서 나왔을 때 AI가 이제 모든 곳에 AI를 사용하게끔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부분이 모든 것에 퍼지게끔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되고 있고 물론 여기는 저전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제 TV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가 같이 붙어준다면 저전력 반도체의 필요성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주가가 이제는 꺾일 것이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죠. 뉴턴도 그러다가 쪽박을 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한번 몰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최소한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한번 몰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총이 1조를 넘어섰고 온디바이스 AI 대장주로 부상을 하면서 3개월 만에 600% 이상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관련 시장의 성장성이 밝다라고 하더라도 추세는 뭐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니까 여기서 좀 어떻게 이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부분들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수익 확보 어떻게 좀 해볼까요, 부장님? 사실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의 기준점을 잡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네.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장 상황에 일단 충실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고 회복 구간, 반등 구간으로 좀 진입이 된다면은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싸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맥락에서 일단 매기가 충분히 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충분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수가 오히려 반등할 때는 오히려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34,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과거 한 20년 가까이 전에 최고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를 일단 목표를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시총 2천억 원대 오킨스 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XL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모두 여기서 고사인 주셨거든요. 오킨스 전자에는 어떤 뷰로 좀 보고 계실지 대표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이 CXL 관련돼서 고를 드린 건 사실은 아니고요. 이 회사가 원래 하던 회사가 이제 테스터기라든지 소켓 관련된 그 부분이 일단은 내용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온디바이스 AI 부분이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 기존에 우리가 봤던 낸드 프레시 메모리 소위 말해서
이제 저장 장치, 메모리 저장 장치라든지 하는 부분의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자체는 오키스전자가 원래 하던 사업 부분의 영역 자체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일단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는 고사인을 드렸고 사실 이제 모든 종목군들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프레시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CXL이라고 하는 트리거까지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향후에 CXL에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아마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고사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정말로 이 사업성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CXL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실적이 좀 성장을 한다고 보실지 부장님은 어떤 뷰로 보실까요? 사실 뭐 CXL이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가 160억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아주 작은 정도 수준의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이 과거에 HBM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커넥터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기대하는 부분들은 일단 이제 동사와 거래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CXL 메모리를 작년에 일단 이제 출시를 좀 한 상황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들,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제 인텔과 AMD가 올 하반기에 CXL 2.0 버전이 적용되는 그런 CPU를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CXL은 주로 이제 DDR5부터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 규모는 적습니다만은 이 인텔과 AMD의 이런 CPU가 보다 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트리거를 작용을 해준다면은 관련 시장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분야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효과를 보여줄지는 사실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출시한 제품들의 시장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관련 분야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도가 확실하게 좀 올라갔는데 다른 그 CXL 테마들에 비해서는 조금 뒤늦게 출발하고 뒤늦게 좀 주목을 받은 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좀 홀딩을 해봐야 되는 전략일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가장 먼저 관심을 받는 종목군들한테 주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쪽이 이제 주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오늘처럼 상한가가 일단 붙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예전에 이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소수 거래가 집중되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도 의견 자체는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큰 무리 없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오해를 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한 17,000원 언저리까지의 상승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네. 17,000원, 18,000원 이후에 주가 흐르면 또 다른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전기차 수요 부진이나 뭐 리튬 가격 하락은 저희가 또 알고 있었던 부분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좀 겹치면서 악재들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쉽게 좀 올라가주지 않아서 좀 불안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하락을 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혹시 뭐 지금 시장에서 보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요즘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보다는 향후에 대한 기대라든지 향후에 대한 우려 이쪽에서 일단 주가 흐름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의 간밤에 미국에서의 엔비디아의 주가의 이제 급등이라든지 AMD가 7% 이상 올랐던 부분도 지금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는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약간 잡음이 섞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리콜 사태도 조금 있었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죠. 특히나 아마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지금 이제 모델 Y도 그렇고 모델 3도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 자체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얼마 전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의 2024년도 전략서를 하나 봤는데 그 전략을 보니까 전기차 부분의 매출 자체는 일단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주력 자체를 ESS로 주력을 돌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두 회사 모두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 자체는 지금 주력의 그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약간 좀 원래는 2024년도는 2차 전지를 우리가 조금 기대보다는 약간 좀 피해 가야 되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힘을 내지 못하면서 1월 들어서는 오거레일을 제외하고 오늘까지 오거레일 제외하고는 다 지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실적이 또 2차 전지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세요? 테슬라 실적 네. 부분은 앞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실적은 지금 크게 뭐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의미가 생각을 없다. 하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요소도 예. 아니고 모멘텀이 되어주기도 좀 힘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2차 전지 내에서도 최근에 뭐 엔캠 같은 전해질 관련주라던가 전고체 소재주들은 흐름이 그래도 좀 좋았잖아요. 이런 2차 전지 조정 구간에서 또 틈새를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부장님? 사실 뭐 2차 전지가 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또 어제도 또 이제 미국 포드가 또 F150 라이트닝 감산 발표까지도 더해졌고, 뭐 리튬도 계속해서 뭐 추가적인 이런 뭐 광물 발견 소식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좀 최근에 보는 것은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도 지난 12월에 단가 하락도 하락이지만 수출량까지도 한 10%가량 줄었습니다. 그런 얘기 그렇게 나오면서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다른 여타 그런 양극재 업체들의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주가도 좀 큰 폭의 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뭐 틈새 시장 관련해서는 지난달에 있었던 그런 이제 외국 우려 외국 집단 그런 이제 세부 조항 발표가 한 번 있었죠. 나오면서 전해액과 분리막 관련된 종목들의 좀 강세가 보였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엔캠 역시도 크게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한테 10% 넘던 주가가 18% 하락을 하면서 장대 음봉 그리고 대량 거래로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반등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좀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엔캠이 2차 전지 틈새주의 좀 정점을 좀 형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2차 전지의 좀 부진함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틈새를 찾기보다도 과거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좋지 않으면은 관련 소부장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셀업체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의 이런 회복이 다시금 이제 2차 전지에 조금 이제 선순환하는 과정을 좀 이끌어줘야 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틈새 찾기보다는 대표주들의 회복을 좀 더 눈여겨보면서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전략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삼성 S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보내주신 사인에는 지금 다 스탑 사인이 들어왔는데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60만 원 선이 아니라 지금 51만 5천 원이 오늘의 종가인데 50만 원을 지지할 수 있느냐라는 좀 걱정하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강주혁 대표님께서는 50만 원 선도 조금 위태롭다라는 시각이세요? 저는 지금 이 가격이 언제 반등을 하는지가 일단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흐름이 꺾인 종목군들은 나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이 떠났는데 매달려봤자 마음이 돌아오진 않지 않습니까? 돌아오시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은 작년 얘기고, 올해의 경우에는 오늘 지금 이전의 지지 라인까지도 일단 좀 이탈이 되어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흐름이 완전히 아래로 지금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50만 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잡혀 있는 흐름 자체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전 접근 자체는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현금화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여름까지 참 가장 좀 뜨거웠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추세가 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선을 논하기보다는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함께 좀 거두는 게 좋지 않는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업계 회색빛 전망에 에코프로 BM을 시작으로 자회사 실적 부진까지 예고가 되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쉽게 좀 찾지 못하고 있는데 뭐 어떤 신호가 좀 나와주면 에코프로가 바닥을 딛고 좀 하방 경직 다지고 좀 반격에 나설 수 있다라고 보세요, 부장님.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실적이죠. 뭐 주력 자회사 에코프로 BM의 실적의 회복이 일단 가장 큰 단초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한때는 이제 지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부여받았었던 그러한 회사였습니다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되찾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자회사 실적 부진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있었던 이런 외국 우려 집단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있는 SK온과 중국 거린메이와의 그 새만금 합작해서 이제 전구체 생산 법인을 일단 짓기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도 이제 또 하나의 또 암초를 만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중국 거린메이의 이 지분을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면 뭐 비용이 또 많이 좀 들겠죠. 그럼 뭐 부담은 있을 테고 아니면은 사업을 접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에코프로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물론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일부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그림에 있어서의 이런 전구체의 확대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갈지 여부가 일단 현재로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좀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길게 봤을 때 2차 전지 성장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가 있고 지금 추세가 좀 이탈이 됐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선택을 해봐야 되잖아요. 긴 호흡으로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좀 나와야 될지 파트너님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제가 에코프로는 제가 개인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7월 26일, 27일 날 이거는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업황 자체가 어떤 식으로 돌아서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마음 자체가 반도체로 지금 대부분 다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업황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주가 이 종목을 이제 새로 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반등시에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금 만약에 소폭 손실이든 아니면 수익권에 계시는 분이시든 저는 좀 정리를 하시고 2020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023년도의 주도주에서 이제 2024년도의 주도주로 한번 바꾸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곳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SDI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 우려에 지난 15거래일 가운데서 12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고 나머지 3거래일은 주가 변동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또 재차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4%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분 다 스탑을 주셨는데요. 부장님께 SDI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뭐 안정성이 돋보이는 회사다라는 평가들 많이 받고 있었던 회사고요. 현재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R이 한 12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미래 실적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증권사들의 이런 추정치도 최근에 이런 업황 부진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 추정치 하향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앞서 강주혁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더 좋은 대항마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2차 전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충분히 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현재의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반등은 좀 요한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싸다라는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가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고 기술적으로 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교차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사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뭐 대표님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건 제 화면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삼성 SDI를 보면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 실적표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이 회사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실적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ESS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센티멘탈이 깨지면서 82만 8천 원부터 35만 8천 원까지 지금 급락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2차 전지의 센티멘탈이 돌아오지 않으면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는 이번 밀리는 부분에서 반등 포인트는 25만 원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일단 실적이 좋다라고 버티시기보다는 흐름이 돌 때까지는 한번 물량 빼셨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삼성 SDI가 지금 시장이 모르는 실적의 성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 좀 놓치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제주반도체와 오킨스전자, 에코프로 그리고 삼성 SDI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한국특항 그리고 NX 가구 전문 업체죠. NX가 8%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백화점 역시 4%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9,6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ETF 승인 후 밀리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갤럭시아 SM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난 부근에서 오늘 2%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AI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 KT의 계열사죠. KTIS 그리고 KTCS 시간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4%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세토피아가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고순도 네오디뮴 금속 제조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면서 2,9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 개발업체인 올릭스 역시 9%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0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티웨이홀딩스가 4%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LG 헬로비전도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LG 헬로비전은 회사채 흥행몰이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 상승을 했지만 시간에서 하락 전환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동반 급락 속에 11% 급락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도 2%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18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광진실업 그리고 원익이 4% 그리고 3%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셈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대장이었던 CXL 관련주로 28% 급등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2% 하락 전환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또 휴맥스 홀딩스도 2.7% 하락하고 있고 오늘 정규장에서 스마트폰 지문인식 알고리즘 공급 업체로 상한가로 마감했던 슈프림 HQ도 지금 현재 약세로 전환되면서 2%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하이비전 시스템, 김성준 부장 엠로, 강준혁 파트너 ENF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상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본업에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 쪽도 이제 전망이 좀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업이 잘 되는데 플러스 2차 전지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확대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본업과 신사업 올해 어떻게 좀 성장을 해 나가는지 스토리 들어볼까요? 예, 2017년이죠. 그때까지도 이제 센싱 모듈 검사 장비라든지 공정 장비 이런 부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이런 쪽에서 이제 조금씩 확대되고 있고요. 2022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배터리 장비를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배터리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밸류에 녹아 있지는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한 지금이야 어렵지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괄목하는 거는 2023년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우선 그것만 봐도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이
바탕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매출이 3,378억 원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70%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630억, 15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뭐 올해도 이제 뭐 매출이 작년처럼 그러니까 재작년처럼 뭐 재작년에서 작년에서 뭐 70% 이렇게 증가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실을 다지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스마트폰 이렇게 왜 매출이 70%까지 증가했냐는 사실상 애플의 영향입니다. 이제 폴디드 줌으로 이제 카메라 공정을 바꾸면서 그에 따라서 매출 장비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매출이라든지 이게 좀 갈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사업이라든지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트리플이라든지 이제 3D 카메라 장비라든지 이제 고도화되는 기능의 카메라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검사 장비에 대한 수혜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카메라를 쓰는 게 예전에는 뭐 휴대폰만이었었다면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또 증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있는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뭐 수량이 아직까지 적지만 이러한 부분이 XR 기기가 보급형으로 나와서 아니면 굉장히 확대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도 뭐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증가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본합 바탕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카메라 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 XR 기기에 대한 증가 부분이 좀 그래도 회사의 성장에 있어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인지 어디까지 조금 볼 수 있는 가격일까요? 우선 뭐 지금 PC가 지금 차트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되게 박스권 구간에서 굉장히 좀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왜 이유는 뭐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권에서 갇혀 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다르게 뭐 작년에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진짜 약간 테마성 있는 좀 작은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외됐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이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사업들에 대한 갈목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박스권 돌파 구간으로 이제 조만간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눈이 돌아오면 박스권을 돌파하고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전략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최근 AI 관련주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실적이 따라주기 시작하는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한국의 컴퓨터 같은 그런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엠노 역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AI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삼성 SDS의 지분 인수에 따라서 실적 성장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AI 소프트웨어 모멘텀이 시장에서 또 핫한 섹터인데 그 가운데 또 엠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좀 강점이 있는 회사일까요? 예, 엠노는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로서요. 국내 해외에 많이 알려진 회사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SAP라든지 이제 오라클과 같은 이제 회사들이 지금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제 엠노와 함께 또 미국의 그 오나인 솔루션스 그리고 삼성 SDS 이 3사와 함께 이제 통합 공급망 솔루션 SCM을 올해 상반기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미국의 오나인 솔루션스 같은 경우에는 이 SCM 부분에 있어서 중에서 그 SCP라고 하는 공급망 계획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회사고요. 현재 뭐 구글이라든지 뭐 스타벅스, 뭐 월마트, 뭐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을 이제 주요 고객으로 좀 두고 있는 글로벌 회사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급망 물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엠노는 또 구매 공급망 관리라는 SRM 부분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3사가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SCM을 구축을 해서 전체 약 한 25조 규모가 되는 해외 시장을 공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한 이제 관련해서 AI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는 이유가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S-오일이라든지 현대제철, 뭐 우리은행과 같은 주요 고객사를 좀 두면서 이제 가격 예측이라든지 뭐 수요 예측 그리고 뭐 견적서 분석과 같은 그런 이제 AI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축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한 10여 개의 회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50억대 정도 수준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지금 추정하는 증권사들 보면은 적게는 한 100억 가까운 영업이익, 그리고 많게는 400억대까지도 영업이익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한마디로 정리해서 AI에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또 하나의 회사로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엠로의 주가 상승은 어느 선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시장이 최근 들어서 AI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는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 돌파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좀 뒤쳐졌다라는 주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최소한 지난번에 고점대 정도 수준 일단 1차적으로 저는 한 95,000원 목표를 좀 1차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충분히 돌파 가능성도 한번 염두를 해두면서 저는 일단 1차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대략 한 10% 정도 수준, 지난 최근 3일 정도의 저점 정도 수준 7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강한 탄력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는 부분과 1차적으로는 95,00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들어볼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도 그렇고 반도체 업황도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일단 턴어라운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가 앞단의 그 전방 사업이 회복되면 어떤 점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건가요? 사실 이제 주가가 우리가 이제 주식에 이제 접근을 할 때 성장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실적 안정성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왜 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신다면 주가가 오를 그 하락을 했던 그 리스크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디스플레이 업황이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실적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러한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53,000원대, 5만 원대에 위치하던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주가 저점이 18,000원 정도를 형성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일단 돌아서고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면서 주가가 바닥 잡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돌리고 있는 초기 국면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미 그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은 올해 지나가면서 증권사의 의견 자체도 좀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조금 빠졌는데 하락의 이유를 분석하고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하면 추세가 또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 전방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종목을 지금 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나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세요? 예,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ENF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이전 2021년부터 시작해서 주가 계속해서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일단 저점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전 고점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오늘 일단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추세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7,4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징 스탁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바로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 종목은 포시스가 차지했습니다. 전자문서 계약서 솔루션 기업으로 최근 재택근무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기관이 80만 주 이상을 담았습니다. 시간외에서도 에너지 이어지며 3%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비트코인이 ETF 승인 후 밀리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주가 역시 고점 대비 반토막에 가까운데요. 오늘 2% 반등이 나왔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반등 이어갑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음원 플랫폼 플로가 벤츠 신형 E클래스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지난 금요일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1% 가까운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네요. 2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프렉스인데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에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분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5.7% 상승 이어지면서 상한가를 마저 채웠네요.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토피아입니다. 자회사가 고순도 네오디뮴 금속 제조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며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월 들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다가 지난주부터 다소 주춤했는데요. 이번 자회사 모멘텀 주가를 다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국내 시험 생산된 네오디뮴 금속 품질 테스트에서 99.8% 고순도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간에서 강하게 상한가를 나타내는 뭐 기사가 된 것 같은데요. 뭐 좀 찾아보니까 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랑 히토류 금속센터 그리고 뭐 고등기술연구원 등에서 이제 성분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15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제 진행을 해서 지금 99.8%의 고순도를 나타냈다는 거고 이게 근데 국내에서 이제 네오디뮴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이제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히토류 관련주들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이제 뭐 잊을만 하면 나올 정도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미중 관계가 이제 더욱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지금 분위기로는 막 아직까지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히토류라든지 이러한 부분 계속적으로 무역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와서 이제 강하게 상한가를 갔는데 실질적으로 시간 외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내일 아침에 당연히 떠서 시작했을 때는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안전하게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은 뭐 그런 영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뭐 실적으로 양산 체제를 구축해서 실적으로 나오는 시점까지는 좀 그래도 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접근하시거나 이걸 보시고 분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건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아침 상승 시의 추격은 좋지 않고요. 향후 실적이 나왔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뉴프렉스도 살펴볼까요? XR 관련주로 애플 비전 프로 출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5%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확장성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금 뭐 무슨 기사를 보더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종목을 서치하려고 봐도 무조건 AI랑 XR까지도 뭐 엄청나게 지금 테마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본격화 이제 경쟁하는 구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비전 프로 출시 이후에 뭐 굉장히 뭐 바로 뭐 수량은 적었지만 바로 매진되는 모습 봤을 경우 그리고 또 이베이에 또 좀 50% 상승해서 이제 재판매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되게 좀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 특히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FPCB에 관련돼서 이제 메타의 퀘스트에다가 납품하는 이력이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좀 가장 관련이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경쟁 수량이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선두되는 부분 그리고 보급형 왜냐하면은 가격을 봤더니 또 퀘스트 같은 경우 60만에서 뭐 70만 원대에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결과적으로 보급형이 나올 경우에는 뭐 매출 상승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메타가 가장 선두권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납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뭐 실적이 가시화되지만 뭐 올라서 부담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FPCB향으로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초전도체 관련주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론 물리학자가 LK99가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잘 몰라서 제가 뭐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운데요. 내용만 봐서는 이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뭐 물리학자 그리핀 박사가 이제 LK99이 뭐 초전도체라고 이제 내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도 약간 테마성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뭐 진위 여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좀 반짝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먼저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와 중화권 증시가 주춤하는 사이 일본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바닥에 보이지 않는 급락세에 투심은 더더욱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사계지수가 2.6% 하락, 선전이 3.5%로 깊은 낙폭 그려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지수 하락의 배경으로는 금리 동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올해 첫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디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면서 경기 부양이 시급하지만 인하를 했을 때 미완화 약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 밖에 외인 자금 유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대중 강경 발언 등 악재가 분출하면서 시름이 깊은 모습입니다. 새해 들어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주가권 증시, 우리 증시와 아예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이 시각 현재 0.6% 가깝게 오르면서 기분 좋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시장을 보면 연초 잠깐 주춤했던 증시의 강세 흐름이 다시금 살아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도 그 증시의 훈풍이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 밤 미국에서는 경기 선행 지표가 발표되고요.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관련 일정 등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